네, 정재환의 우리말 하다. 오늘은 김수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셨어요. 대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좋습니다. 네, 김수롱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세종국어문화원 원장님이시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개건 교수님이시고 또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님이시고 한글학회 연구위원이시고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많이 좀 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밖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큰 상을 받으셨죠. 2021년에 40회 세종문화상 학술 부문 대통령상을 받으셨습니다. 예,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저 세종문화상 그 학술 부문 대통령상 이런 상은 어떻게 하면 받는 거예요? 일단, 연구를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예, 다음에 연구 업적물이 많아야 네, 되고요. 예, 세종 문화상이 5개 부분에 걸쳐 주는데, 예, 그냥 가장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주는 분야가 이제 학술 분야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예, 이제 박사학위를 3개 받고 이제 저술을 네, 네, 단행본을 99권, 예, 일반 논문은 한 140편 쓴 그런 업적을 인정해서, 근데 네, 그 네, 양보다도 예. 이 훈민정음, 한글, 일단 세종대왕 이런 예, 거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온 그걸 높이 네, 사 주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또 이제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글쎄, 책을 많이 내시긴 했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이 보통 사람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이죠. 예, 학자는 사실 연구해서 논문 내고 저술하고 이런 게 이제 본 직업이니까요. 네. 그냥 평상시에 그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자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우리 말과 글에 대해서 어떤 왜 그게 중요한지 또 훈민정 한글에 관한 그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소리하는 경우가 네네네. 있다 보니까 예. 그걸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그 열정 때문에 네네네.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논문을 네. 쓰고 저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역시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열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이제 김수롱 교수님을 모시고 어떤 얘기를 나누려고 하냐 하면요. 일단 김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를 왕성하게 하고 계십니다만 또 이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 훈민정음 해례본 강의 이걸 쭉 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국어 문제라고 할까요? 예. 우리 국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이제 교육 쪽에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그 문해력 관한 얘기, 이런 정도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얘기를, 예, 제가, 화면을 하나 잠깐,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훈민정음 해례본, 누구나 배움, 13기 모집. 이게 이제 이미 모집이 됐고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난주에 5차 강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매주 한 오차시. 번씩 네네. 이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에요. 지금은 이제 비대면으로. 예전에는 그럼 대면으로 이거 수업하셨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이 그래서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 만나지 못하는 아픔은 있지만 네. 전 세계인들이 참여합니다. 전 대략 세계인들이. 한 번 할 때마다 2, 30명 참여하시는데 그중에 네. 3분의 1은 해외에서. 그래서 그거는 아주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다. 예. 지금 이제 이 강의 내용을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본 이야기가 이제 1강, 예, 역사, 서지 정보 이렇게 돼 있고, 2강, 3강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11강의 그 마무리와 세종급 나누기. 그리고 이제 12강은 답사네요. 아, 근데 예, 코로나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답사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난 12기 때 네.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충주의 우리 한글 박물관, 네네. 그 여주의 한글 예. 시장 이런 데를 네네. 물론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네. 안전수칙 지켜가면서 네. 한 15명이 다녀왔습니다.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예. 근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 물론 이제 훈민정음 전공자시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거다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학에서는 이런 걸 안 하나요? 이 국문과나 이런 국어교육과 이런 데서? 예, 제가 좀 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네. 이 훈민정 해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제대로 읽고 그걸 의미를 새기는 그런 네네. 강의를 하는 국문과와 국어교육과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아, 그냥 거의 뭐 없다. 그냥 없을 기본적인 것 내용 같은데요, 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네. 그 훈민정 해례본 강독이라고 과목이 있었어요. 아, 한 학기 강독이요. 내내 이걸 읽는 거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조차도 이런 강독 강의를 안 해요. 아하. 예, 강독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좀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뭐 대학 국어교육과에 훈민정 전공 교수님들이 직접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없고요. 네, 뽑지도 않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해례본이 제가 한번 화면을 공유해 볼까요? 네네. 예. 그래서 해례본이 이제 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 이게 그렇죠. 이제 1446년에 네네, 세종대왕께서 이제 8명의 학사들과 함께 이걸 집필해 가지고 네, 이제 주로 이제 양반 지식인들 대상으로 해서 펴낸 책이죠. 일차적으로.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국문과나 국어교육과 교수님들이 이제 부담을 갖는 거고요. 네. 근데 요거를 번역한 거를 통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데 그것도 자존심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아하. 그래서 안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역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한글로 예.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바꾼 거. 예, 번역문이라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선택이 아니라 의무거든요. 특히 예, 국어교과에서는 해라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지 않고 국어 선생님이 된다라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네네. 얘기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범대와 교대의 네네. 직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김 교수님께서는 이 훈민정음을 공부하지 않고 국어교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대학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국어 선생님들은 뭐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다 가르치는 것이지만 가장 네네. 중요한 거는 이 예. 훈민정음에 담긴 쉬운 문자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고 하는 이 네. 세종 정신, 훈민정 정신 이게 국어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니, 그렇다면 근데, 해외를 당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예. 방금 이제 그 훈민정음에 담긴 그 세종의 정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개 이제 서문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나라 말이 서문은 중국하고 이제 달라서. 누구든지 알죠. 이제 네. 번역문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서문의 내용의 어떤 깊이와 넓이를 네. 우리가 또 전문가니까 국어 선생님들은 네.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하. 바로 그 세종 서문 그것을 자세 풀어 쓴 네. 정음 해례, 뭐 예, 예. 정인지서 이런 데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네. 교육 과정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 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필수고. 예. 그러면 그 일반인들도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어, 저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이걸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아,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 예, 화면은 잠깐 공유를 중지해 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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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김 교수님 얼굴이 너무 작게 보이셔서 지금. 예, 예, 예. 예, 계속 말씀을 좀 예, 해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한글을 쓰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한글을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들어있는지 이건 네. 그냥 그 교양 차원에서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놀라운 것은 예, 이제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세종이 이제 예, 쉬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뭔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어, 그렇죠. 그런 맥락이 중요한 거죠. 네네. 그래서 왜 그 쉬운 문자를 통해서 세종대왕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했는지, 아하.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그 네네. 다음에 쉽다고 하는데 왜 한글은 과학적인지, 왜 네. 이게 한글은 직선, 동그라미로만 이루어졌고 그것이 네네. 어떤 간결하고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가 되는 어떤 원리가 되었는지, 네네네. 그리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이 천지자연의 이치인 음양오행을 담았는데 네. 이게 이제 하늘의 이치를 담은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아, 하늘의 놀라운 얘기가 백성이다. 해로번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 저 단군 신화 보면은 이제 그 천손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죠. 하늘의 자손이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후민정음에도 담겨 있다. 그러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어, 거기다가 진짜 이 우리 우주, 천지자연, 네. 또 우리 사람은 천지자연의 또 일부기도 하고 네네. 중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삼태그, 음양오행 이런 그런 이치들을 그대로 네. 담았고 완벽하게 구현했고 네네. 그랬던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런 더욱 중요한 것은 내용들은 예,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김 교수님 책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뭐 다는 이해 못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왜 이 훈민정음, 이 한글을 이 직선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거는 그 세종께서 설명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설명을 직접 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맥락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해례본에. 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 맥락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그 기본 28자를 분석해 보면 네. 그 직선이 거의 75% 가까이 되고요. 네. 이 점도 동그라미니까 또 점과 동그라미가 나머지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또 헤라본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이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된 기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세종나라는 왜 그런 가장 간결한 직선과 동그라미로만 가지고 네. 문자 만들었는가? 예. 그 맥락이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아, 세종나라이 내가 왜 직선을 했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네. 그, 그렇죠. 음성 그런 얘기는 본 적이 과학적 없어요. 예, 음성 과학 설명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니은 같은 경우는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걸 본뜬 거죠, 그죠? 근데 그렇죠. 원래는 곡선이에요. 뭐 직선으로 이렇게 닿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로봇이 아닌 그렇죠. 이상은. 혀가 뭐 예, 엄밀하게 보면은 곡선이죠. 그 곡선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이 한글 훈민령 이외의 문자는 그냥 99.9%가 다 곡선 위주의 문자입니다. 네네. 그런데 영어 세종대왕께서 이거를 알파벳도 곡선이고, 예, 네. 산스크리트 문자, 뭐 파스파 문자 하나 곡선 위주거든요. 네네네. 세종대왕은 기가 막히게 이 수직선과 수평선만으로 그걸 상용을 했어요. 왜 아니, 근데 그랬을까요? 그 영어의 T자 이런 거는 직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체 짜임새를 보면, 아, 전체 전체 짜임새를 짜임새. 보면 아, 그 한 곡선이다는 글자만 얘기죠.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아, 우리 한글은 그냥 뭐 아까 네네. 말씀드렸지 70% 이상이 직선이니까. 그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직선 위주의 문자고요. 이 네. 직선이야말로 이게 진짜 세종대왕의 위대한 문자 혁명이고 문자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 직선이 의미하는 거는 뭔가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 한글을 쉽고 간결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어, 말씀드리면 만약 네네. 곡선으로 하면 이 네. 곡선 우리나라 7천만 명이 쓸 경우에 똑같은 걸 짜다 거의 안 나옵니다. 네, 곡선일 아, 경우에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다. 네, 쉽게 근데 배우고 쉽게 쓸 직선으로 수 있다. 그렇죠. 직선으로 할 경우에 누구나 네네. 보편적으로 아, 평등하게 그거를 네네. 쓸 수 있다는 거죠. 읽을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은 그 한글을 처음 보면은 이게 글자가 참 묘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좀 의아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뭐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합쳐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이치랄까요? 요걸 설명을 하면은 또 금방 이해하고 굉장히 또 재밌어 하거든요. 그렇죠. 어유. 우리 저기
정재 사회자님도 뭐 외국인 많이 가르쳐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외국인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YTN 소개로 제가 또 이렇게 외국인 만나게 됐고요. 네. 근데 우리 한글이 그 직선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그 외국인들이 알고 깜짝 네. 놀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 네. 왜냐면 처음에는 모든 문자가 어렵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한글을 전체 보여주면서 이 예. 직선과 동그라미만 이루어졌다. 그래서 네네. 간결하게 자음과음을 결합할 수 있고 네네. 음절을 만들 수 있고 낱말을 만들 수 있고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 네. 아주 그냥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28분 안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 뭐 이게 그 마리아. 마리아 이런 것들을 이게 네네. 한글로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28분 만에. 제가 영어 알파벳 처음 배웠을 때 몇 분 만에 제 이름 썼는지 기억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아마 중학교 입학하기 직전, 그, 겨울방학에,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마지막 겨울방학 때, 그때 아무튼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 예, 뭐 공부를 잘하셨어도 아마 한 달은 걸리셨을 건데. 예. 아, 그 정도는 안 걸렸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쨌든 이제 한글이 그렇게 이제 정말 그 서문에 담겨 있는 대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또 쉽게 쓰고 그러면서 이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글자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이제 세종이 이 후민정음을 만드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예. 이 한국 사람들이 이 한글의 주인이랄 수 있는 우리가 예. 좀 참 널리 좀 알아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한테 한 10년 가까이 실험을 했어요. 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이 흠리해본 번역문, 그 현대말 번역문을 네. 처음부터까지 낭독을 할 경우에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시간? 몇 분? 어느 정도 걸릴 글쎄요.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제가 대략, 쭉 읽어는 봤습니다만은 예, 예, 낭독을 해보진 않았고요. 예, 예. 그리고 그 단숨에 읽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시간 모르겠는데, 근데 대략,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 볼 거라는 생각이 대략이요. 드시죠? 대략 1시간. 아, 미리 컨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평균 1시간이에요. 그 양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제 예, 감으로 그때 이제 독서했던 예. 그때 그 기억을 갖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맞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1시간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1시간을 강조한 이유는 네.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왜 안 읽고 안 가르치고 안 배우냐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제가 온 국민이 읽어야 된다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1시간을 유도하시는 그 맥락이에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물론 이해는 완벽하게 안 갈 수는 있어요. 네네네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제가 볼 때 중학생 이상이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를 그 대학교에서조차 안 가르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네. 제가 제 학자로서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전임 교수라면 제가 그 강의를 개설할 텐데 저는 이제 뭐 이게 비전임 개원 교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개설할 처지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제야에서 이런 강의를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세종대학교에 강의 나가실 때는 그때도 겸임 교수로 계셨었나요? 그렇죠. 그때도 겸임 교수로 세종학과 그때는 한글학을 가르쳤죠. 후민정음 강의하셨죠? 그때는 대학에서. 했죠. 예, 예. 어, 지금은 대학에서는 그럼 안 하시는 건가요? 후민정음 강의를? 그러니까 국어사라든가 이런 걸 네네. 하는데요. 그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제 그런 걸 배려를 해주시긴 하지만 네. 후민정 단독 강의는 이게 개설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건데, 예. 예.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대학은 그냥 공부하는 데인데,
예, 너무 좀 요즘 그 실용적인 뭐 이런 학문 쪽으로만 좀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아, 이게 또 이 제가 훈민정 이거 말한 걸 해례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이기 때문에 더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해례본을 배우게 되면 진짜 여기서 막 뭐냐 음악, 디자인, 수학, 과학 온갖 학문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해례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 한글 다양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고 네,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라든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하고, 예. 그 중요성을 좀 같이 발견을 하고, 특히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요. 예, 예. 대학의 총장님들이 지금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 총장님들께 이 화면을 꼭 좀 좀 보내주셨으면 좋고요. 보내주신 게 아니라 보시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장님들 이게 모신 자리에서 아마 특강을 하고 싶어요. 예. 아, 진짜 그 총장님들 모시고 한번 예, 특강하시면 예.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그러면 예? 뭐, 금방 아마 개설할 겁니다, 그러면. 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잠깐 뭐 같이 저기 나눠주시면. 강의 개설뿐만 아니라 그 후민정음 전문으로 가르치는 뭐 대학원 이런 것까지도 만들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훈미점 대학원, 대학교 이런 걸 만들어서 진짜 이 융합 한글 훈미점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못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이 3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네, 방탄소년단 뭐 이 한류의 중심에 이제 한글이 놓여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어, 한글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 3천만 명이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진짜 그 EBS 방송에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네, 들어왔을 때 훈민정을 가르쳐 가지고 예, 자기 나라 말을 적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훈민정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런 거랑 연결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교육부나 문체부 진짜 이 대학교 이 총장님들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네, 네. 여기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수조 원의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몇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마치 그 대통령 후보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진짜 대통령을 나가서라도 이걸 좀 실현하고 싶어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한글청 세우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물론 네, 국립국어원이라든가 문체부 국어정책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거랑 약간 다르게 이게 한글 융합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글청을 세워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들을 국가 사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여가부 뭐 폐지 이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가부는 뭐 개편을 하든가 뭐 확장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한글청을 또 하나 신설을 해야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건 진짜 제 개인의 어떤 소망이라기보다도 예,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의 꿈이 담겨 있는 그거를 집약 발산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대학에서도 훈민정음을 가르쳐야 되고 훈민정음 전문 대학교나 대학원도 만들어야 되고 예, 한글청도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고 제가 하나 그렇죠. 덧붙인다면은 일단 그 중학교부터는 이 후민정음을 가르쳐야겠네요. 반드시 수업 시간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훈민정음은 어렵다고 하는데 예, 제가 쉬운 번역을 또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아무튼 네네네,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교육하는 그런 교수법을 제가 많이 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예, 하나만 네, 잠깐 예. 공유하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네, 한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제가 처음으로 이 토를 이게 음을 달고 한자의 네,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께서 한문을 읽을 때 쓰셨던 이 토를 달고 네, 그리고 번역 거기다가 이제 영어 번역까지 아하, 그러면서 해례본을 읽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기호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걸 입체화시켜서 이런 책을 훈제 해례본 입체 강독본이라는 책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학생 이상이면 이렇게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네, 이건 나였자다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중학생 이상이면 이게 훈민정 해라본을 네. 처음부터까지 읽을 수 있게끔 제가 이런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제 공부할 수 있고 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왼쪽에 왼쪽 요 사진이 훈민정 해례본 초간본, 네, 원간본, 간송 미술관에 있는 그 원본을 네, 2015년에 제가 학술 책임자로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와 함께 복간한 책이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훈민정 해례본 입체강독본이라는 책이 네, 네, 바로 예.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또 후민정음을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 다양한 교수법과 다양한 어떤 그런 학습 책을 잘 만들면 중학생 네, 이상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네. 그 후민정음 해례본 읽기 운동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훈민정 해례본 읽기 운동, 국민운동 본부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우리 심창욱 만드신 의원님 거예요? 아니면 만드실 거예요? 이미 만들었는데 예. 이걸 좀 본격적으로 지금 그 차원에서 지금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몰라요? 이 해례본 강의를 통해서 그걸 전파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농담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알려야 됩니다. 예, 예. 후민정음 해례본 읽기 국민운동본부. 그러면 이제 이 해례본 이 배우신 분들 중심으로 네, 만들었는데 이 전국 이게 다른 분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네, 건 네,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운동인 거죠. 예. 그래서 네. 이 국민운동 본부의 그 주요 직책을 우리 정재한 우리 박사님께서 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재능이 부족해요. 예. 뭐 할 줄 아닙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요. 진짜 이 한글 전도사이신 우리 정재한 박사님께서 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후민정음 해례본 읽기 운동. 그러면 이제 온 국민이 이 후민정음 해례본을 읽자. 그렇죠. 예. 그런 거네요. 예, 그렇죠.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예. 직장에서도 읽고 집에서도 읽자. 그렇죠. 어, 우리가 온 국민이 읽자는 얘기는 읽고 그 의미와 가치를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무슨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학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진짜 이 훈민정에 담긴 그 내용과 가치라는 게 학문적으로 다양한 것도 있지만 진짜 신바람 나는 네, 네, 그런 내용 많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 하늘의 가치를 담긴 이 문자를 쓰는 백성은 하늘의 백성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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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세종대왕의 그런 말씀을 또 실록에서도 한 적이 있었고 하늘 아래 양민과 천민의 차이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네, 양민과 천민의 차이가 없는 예, 평등하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를 만들었고 그걸 해설한 게 해례본이고 이게 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라든가 이런 아까 당군 사상 얘기한 그런 거 네, 그런 모든 게 녹아 있고 진짜 꽃 피우고 그런 것이 이 해례본이고요. 네, 네, 그래서 해례본에서 그 정인지 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례본이 나오고 나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시대를 열었다. 이 네, 어둠의 시대를 접고 이제 밝은 지혜의 시대를 열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한문 대단히 위대한 문자입니다. 근데 어려워요. 네, 지식과 정보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없는 지식은 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아하, 지식을 나눌 때 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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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지혜 문자가 이제 비로소 나왔고 백성들한테 반포하게 됐고 백성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벅찬 감동을 정인지 선생님께서 마무리 써놨다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세종께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 안 하신 것을 정인지가 맨 마지막에 서문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신바람 나고 막 그냥 그 진짜 네네네. 막 어깨가 아니, 저도 으쓱으쓱해지고. 지금 조금 예. 흥분됩니다, 지금. 그러고 말이에요. 예, 예. 예, 원래 제가 좀 차분한 사람인데 예. 조금 흥분이 됐네요. 예. 그러니까 네. 요즘 뭐 한글 디자인 뭐 한글 맵시 이런 거 뭐 먹글씨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는데 네. 바로 해례본을 읽으신 분들이 쓰는 글씨는 더 아름답고 신바람 나게 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 이 예. 먹글씨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먹글씨 뭐 배우지 않으셔도 잘하시는데 해례본을 배우고 나니까 더 잘하신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그 붓글씨 쓰시는 분들.
그렇죠. 이 먹글씨 캘리그라피라는 그죠? 네네네. 캘리그라피를 저는 이제 먹글씨라고 하는데 아, 멋글씨요. 예, 예, 아, 예. 제가 먹으로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멋글씨. 드니까 이 예. 귀까지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제가 아, 발음이 좀 멋글씨. 예, 예. 아, 그래서 저는 먹글씨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붓글씨로 이렇게 받은 건데, 아, 멋글씨. 그러니까 아주 그 멋스러운 글씨를 쓴다. 캘리그라피, 예, 예. 멋글씨. 그래서 이 헤레본을 이게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이번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심화과정을. 아, 심화과정이요. 그동안이 예, 기초였고요. 그렇죠. 네네네. 심화과정 선생님들은 이제 일기 마치신 분들 중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뭐 예. 애니메이션 전문가도 있고, 뭐 네네네. 먹글씨 전문가도 있고, 붓글씨 쓰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헤레본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꽃피울 건가, 이 네네. 한글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한글 어떻게 문화 콘텐츠화 시킬 것인가, 이런 걸 네. 같이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 훈민정음악,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거다. 실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심화 과정에 오신 분들은 이미 각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인데, 예. 그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 강의를 듣는 거겠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이 삼성 대기업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국방부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다양한 네네. 분들이 모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막 더 막 신바람 나는 거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헤라본의 어떤 담긴 그런 정신 가치를 네. 서로 각 분야에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실용화시키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도와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러면 신바람 헤라본 공부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3기 하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강의 심화는 중이시고, 일기. 예. 심화는 일기예요? 일기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심화 과정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네네. 합니다. 한 달에 1년간. 한 예. 번. 예, 예. 네네. 예. 그럼 그건 도중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기초 과정을 마치셔야죠. 예. 아, 다만 이제 일단 원래 기초 전문가회라면 마치시고. 참여할 수 있고요. 예. 네네네. 예. 우리 정재환 자, 박사님 워낙 이쪽 전문가시니까 심화 과정 예. 들어오실 자격이 있죠. 아니, 예. 저도 사실은 제가 예. 그전부터 김수롱 교수님 이 훈민정음 해례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런데 이게 뭐 석 달씩 막 하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뭐 한 두세 번 빠질 것도 같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튼 그, 뭐, 예, 저도 좀 생각을 잘 다잡아가지고 조만간에 이제 앞으로는 14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뭐 14기든 15기든 등록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강의로 간다. 이렇게 우리 정재환 사회자님 광소님 같은 훌륭한 분들이 이 훈련해본 확산 홍보대사가 돼야 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예, 훌륭하진 않아요. 예. 예, 홍보대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예, 그래서 네. 자, 아마 그리고 지금 놀라운 이제 사실은 예, 이 해례본 강의를 이제 그 일부 방송 뭐 이게 골 때리는 그 그녀들인가요? 거기 그 네네네. 사오리 방송에 양이라든가 예, 그런 예, 그 진짜 그 사오리 양이 이 한글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아, 해례본을 이렇게 제 녹화를 통해서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갑자기 또 이렇게 또 강의 자랑을 막 하시네요. 예,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제 김수롱 교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예, 궁금해지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보자. 요 끝으로 한번 요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의 내용은 1강부터 이렇게 12강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을 속속들이 이제 파헤치는 뭐 이런 거고 1시간 반 강의군요. 요 밑에 예, 보니까 90분씩. 예, 네, 1시간 반 강의고 현재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세종 국어문화원과 네, 훈민정 가치연구소 누리집이 있습니다. 거기 네네네. 들어오시면 이게 개설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신청 방법도 있는데, 또물또, 이 누리편지, 예, 전자우편이네요. 네, 예, 이메일, 예, 이메일로, 이렇게. 일단 이쪽으로 문의만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아, 연수비가 있네요. 예. 100만 원은 아니고, 예, 10만 원이네요. 예. 원래 그게, 2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 아, 이게, 28자 28만 원. 28만 원이요. 근데 석 달이니까 28만 원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예, 28만 원 그럼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널리 2만 보급하기 8천 원을 위해서 받으시죠. 예, 교재는 2만 8천 원입니다. 네. 자, 교재는 그 의도적으로 좀 맞추신 겁니까? 28글자하고? 예, 그 사실은 저 훈민해로본 원본이 네. 그 제가 지은 책에만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그 원본 복간본이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원래 이 600쪽 가까이 돼서 사실은 네. 책값이 한 또 칼라로 돼 있고 한 5만 원 예. 받아야 되는데 네네. 박희정 박찬희 사장께서 네. 이거 널리 보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 원가로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2만 8천 원, 28자, 네네네. 28자 맞춰서 2만 8천 원을 한 거죠. 네. 그 거의 이 보급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거는 진짜, 예, 집집마다 한 권씩 소장 하셔야 됩니다. 훈민정음 아이, 해례본, 입체강독본. 예, 맞죠?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무튼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김 교수님 또 재밌는 강의, 또 깊이 있는 강의 이것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후민정음 해례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김수롱 교수님께서 박사학위 3개 갖고 계시죠?